움직이지 않고 너 뭐 하나 눈치 보면서 집착했지만 요 앞전부터 너한테 배려심이 생겨서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지금도 이 사람 너 많이 사랑해. 그리고 시기질투도 많고 욕심도 많아서 화해하고 싶지만 싸웠던 거 생각하면 열받아서 움직일 생각이 없고 혹시 너 다른 짓 하나 의심하면서 집착만 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 사람 너 외모적으로도 흡족해하고 또 너를 만나서 즐기고 싶어서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들 거야. 그래서 연락하려고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헤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만 하고 갈등만 할 거야. 이해가요? 여기 할게요. 이 사람 싸우기 전에는 너랑 정신적인 교감도 된다고 생각하고 너에 대한 마음의 뿌리도 깊었고 너를 애기처럼 귀여워했었네. 지금 싸우긴 했지만 지금도 있어. 이해가요? 너는 임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임신 못해. 어떻게든 언니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건 있고 되게 열심히 뭐 시험관 하던 인공수정을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쓰지만 언니가 뭔가 그 자궁 내에서 착상하기는 조금 힘든 몸인가 봐. 여러 군데도 많이 움직이는 건 보이지만 하긴 힘들어. 처음 틀리죠? 너는 임신된다고 생각하네. 네, 임신돼요. 근데 임신되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되게 힘들고 몇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 같아. 근데 잘 안 돼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어서 포기할 때쯤 뭔가 다른 방법을 또 시작하는 중요하게 여겨. 그래서 너의 다른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네가 현실적으로 만족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현실적인 생각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면서 현실적으로 저울질하고 있어. 여기 할게요. 이 사람 너의 외부 때문에 마음도 무너지고 너의 마음속에 자기 자리가 있나 싶지만 이 사람 너에 대한 마음의 뿌리가 깊고 너를 만나는 거에 대한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너랑 윈윈하면서 계속 연애하고 싶어 해. 여기 이 사람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깝깝하고 갈등은 하지만 이 사람 너를 많이 예뻐하고 너에 대한 희열감이, 너를 만나는 거에 대한 희열감이 있기 때문에 너랑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 여기 할게요. 이 사람 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너의 다른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너를 만나는 게 너에 대한 마음이 크고 너를 많이 사랑하지만 너가 다른 부분 때문에 계속 의심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주고 너 마음대로 할 때마다 주춤하는 마음도 있어. 근데 앞으로 이 사람 너를 만나는 거에 대한 희열감도 있고 너를 예뻐하고 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다시 풀릴 거야. 그래서 너랑 좋게 가려고 다른 부분을 현실적으로 저울질하면서 거부는 하겠지만 어쨌든 너랑 교감하면서 가려고 할 거야. 이해가요? 안 하는 거 같으면 빼볼게요. 이 사람 너 눈치 많이 봤다? 시간이 지나면서 너와의 관계에서 뭔가 정리할 게 있어서 생각의 기로에 있었어. 지금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깝깝해하고 지치고 스트레스는 받지만 이 사람 아직도 너에 대한 마음이 열정적이고 속궁합도 잘 맞아서 좋게 가고 싶은 고집과 열정이 도와가고 이해하면서 잘 견뎌내. 그리고 계속 잘 살다 보면 니네도 같이 살면 돈도 많이 벌어. 그래서 니네 결혼해도 돼. 여기 너는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결혼하면 이 사람하고 많이 싸울 것 같나 봐요. 근데 니네 결혼하면 안 돼. 처음에는 도와주고 잘 살아. 잘 사는데 시간이 지나잖아. 시간이 지나면 외부의 다른 이성들이 보여. 그건 너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일 수도 있어서 관계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뭔가 과거에 정리 안 된 부분들, 돈적인 부분들 때문에도 서로 고생하게 되고 고집을 갖고 살려고 하겠지만 네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 이 사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를 좀 만나보고 싶었고 조건도 괜찮고 똑똑하게 봤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앞전에 생각이 좀 많았네. 지금 이 사람 너한테 애정도 되게 크게 생겼고 네가 딴 여자 만날까 봐 시기질투도 있고 너를 진정성 있게 좀 데이트 좀 해볼까 하지만 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마다
너무 부담스럽고 피곤한지 마음이 극과 극을 달려. 앞으로 이 사람 마음 똑같아. 너를 만나고 싶지만도 아닌 말고 이런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딴 여자 만날까 계산하다가 너가 아깝긴 하지만 아닌 말고로 계속 극과 극의 마음으로 갈 거야. 이 사람 처음에는 딴 여자들한테도 관심이 많았고 너 만나는 게 자기 손해라는 생각도 했지만 이 앞전부터 뭔가 약간 관심이 생겼는지 네가 어떻게 나오나. 이 사람 너의 마음속에 자기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좀 불편했었나 봐.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너 눈치 보면서 배려심과 포용심을 갖고 끌고 가려고 했었어. 지금도 너를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다른 이성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간지 너무 힘들고 골치 아프고 불안하고 같이 끌고 가고 싶어. 아까 거기서 말한 거예요. 너를 가고 싶은 마음은 살짝 있지만 그 여자가 마음속에 크게 들어왔는지 너랑 끝내야 되나 지금 생각의 기로에 있으면서 고민이 많아. 앞으로는 그래도 이 사람이 너랑 정신적으로 뭔가 교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조금 돌리긴 하겠지만 그 여자가 정리가 안 되는지 너 목이 불안해는 할 거야. 시간이 지나면 너한테 휘둘릴 때마다 너를 만나는 게 손해라는 생각으로 가다가 그래도 시간 또 다시 지나면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맨날 그런 거 보고 좀 눈치 보고 좀 사는 것도 있네요. 그쵸? 그리고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애정결핍이에요. 애정결핍이랑 우울증기가 좀 있네. 그리고 애정결핍, 우울증기가 왜 있어요? 내가 한 만큼 보상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우울하다가 열받으면 멘붕돼갖고 욱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이네요. 다 이해지죠? 그러면서 굉장히 불안정한 면이 있네요. 근데 본인 친구들한테는 되게 우리고 쿨한 것도 있어. 그리고 본인은 이제 뭔가를 뭐 추진을 할 때 꼭 주변 사람들이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 다 불안정하잖아. 얘네 셋이.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점을 찾으려면 얘를 빼고 이렇게 가야 되고 얘네 넷은 공통점도 둘 다인지 한쪽인지 다른 이성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지면서 싸웠었네. 지금도 다른 이성 문제로 인해서 니네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저울질 중이네. 앞으로도 보면 싸울 일만 있고 서로 마음의 상처만 주고받을 거고 다른 이성 때문에 관계가 굉장히 버거워지면서 관계의 손실은 많이 나겠지만 그래도 만나긴 할 거야. 이해했어요? 그쵸? 까칠한 사람들끼리 니네 만나서 뭔가 대화가 많이 이루어졌던 걸로 보이지만 이 앞전에 다른 이성 때문에 관계가 불안해졌었네. 그래도 서로 이렇게 좋아하고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만나긴 하지만 다른 이성 때문에 불안해 보이는 감은 있어. 앞으로 다른 본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이거 하든지 말나 싶어서 심판의 기로에 있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저울질하고 있고 씩씩한 척하지만 외로운 상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갈등이 많이 되고 우라통 터지는 상태네요. 이해했죠? 여기 볼게요. 여기 나쁜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멘붕으로 읽어야 돼. 그쵸? 그럼 이거 볼게요. 언니가 어떤 일을 정리하고 칼자루를 들고 뭔가 시작한 일이 있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좋게 가려고 하지만 굉장히 많이 휘둘리고 일적으로도 너무 버거워서 멘붕인 상태네요. 나 속마음에서 이해했어요? 그럼 이거 눈치를 읽어야 돼. 여기 얘는 긍정카드 하나고 그럼 얘 눈치 보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할게요. 이 사람 언니한테 고집과 열정은 있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대화가 안 되는지 골치 아파하면서 언니 눈치 보고 현실적인 계산 중이야. 이해가죠? 여기 할게요. 봐봐. 여기 왜 보면 얘가 뭔가를 의심하는 그럼 얘 외부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를 이상하게 읽으면 안 돼요. 볼게요. 너한테 정은 굉장히 많지만 너의 외부 때문에 이 사람 의심스럽고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스트레스 받고 있어. 그쵸? 이렇게 할게요. 봐봐. 여기는 좋아요. 그쵸? 좋아. 근데 뭐 때문에 문제야? 과거 때문에. 그쵸? 봐봐요. 이 사람 너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도 있지만 과거 문제로 너한테 휘둘릴 때마다 잘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서 너를 만나는 것을 현실적으로 힘들어하고 불편해 마음이, 그리고 마음이 정체가 될 때마다 고민 중이야. 잘했어요. 다음 판. 그리고 너를 운명이라 생각하고 너랑 연애하는 거에 대해서도 100% 만족하지만 너를 만나는 것이 손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지금 상황 정리를 하고 싶어. 이걸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황 정리. 잘했어요. 상황 정리. 너를 만나는 거에 만족감이 크고 너를 의미하면서 오래가고 싶대. 잘했어요. 일단 너에 대한 마음이 크고 너가 연애하는 거에서 너를 굉장히 사랑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해줄 수 없는 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 여러 가지 예민한 과거이기 때문에 연애운은 더 저조해질 거예요. 앞에서 계속 만나고 있었다면 겨울에 서로 데이트하는 모습도 보이고 서로 조절해가면서 잘 만나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중간중간에 신경도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가을에 만나지 않았다면 겨울에는 조금 맞춰서 데이트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걸 만나다 안 만나다 하는 것도 있어서 그냥 저조하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조건 맞는 사람 만나면서 언니가 이 사람 사귈지 말지 저울질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네요. 잘했어요. 해보세요. 그때는 언니가 고집을 가지고 만나려면 만날 수도 있지만 그 고집 때문에 언니가 안 만나는 걸로 보여요.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언니가 그냥 남자 만나야지 이런 생각만 하지 움직임은 안 보이는 걸로 보이고 뭔가 9월 정도 되면은 그래도 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어서 만나면은 여자의 주도로 둘이 자는 거고 남자는 받아주는 쪽이에요. 그래서 둘이 만나면 서로 관리하면서 만나면 자요. 안 잤다. 너는 얘네가 잤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얘네 안 잤어. 둘이 서로 외모적으로 흡족해 하는 게 있긴 하지만 뭔가 꼬시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그냥 관리 정도 하는 마음이지. 여자가 어떻게 좀 잡으려고 하지만 남자는 약간 지인 모드로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서로 마음이 자는 것까지 하면 조금 불편해서 둘이 만나면 안 자요. 잘했어요. 언니 두 번째 해봐요. 너는 얘네들이 잤는지 안 잤는지 잘 모르겠나봐. 얘네들 잤어. 얘네들 둘 다 이성이 있어서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만나면 서로 욕심이 있어서 하고 싶고 또 언니가 포시 있는 모습도 좋지만 아직은 약간 동료로서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니가 포시 있는 모습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언니 해봐요. 지금 언니가 지금 여자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아요. 지금 여자를 보고 있어요. 언니가 예쁘기도 하고 언니가 똑똑해 보이고 또 조건도 좋아 보이고 언니가 그냥 마냥 다 좋대요. 그래서 지금 언니 여자를 보고 있어요. 네. 언니가 생각하기에도 직장 동료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여자로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맞아요. 그래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직장 안에서는 동료로서도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술자리나 회식 자리에서 언니도 그때는 또 여자로 보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지금도 너가 자기한테 다른 여자 때문에 집착하고 의심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그 다른 여자 때문에 너한테 마음이 떠서 너랑 헤어져야 되나 어째야 되나 갈등하고 너한테 그 여자 때문에 휘둘릴 때마다 되게 많이 불안해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앞으로도 그 여자를 만나는 게 자기한테 손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너한테로 다시 움직일 거야.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면 너한테 마음이 커지는지 현실적인 저울질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너랑 대화 코드가 맞고 교감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서 너에 대한 마음이 커지는 걸로 다시 돌아올 거야. 뭐가 문맥이 좀 안 맞죠? 예. 해보세요. 전에는 널 많이 좋아하면서 잘 만났었네. 그렇지만 시간 좀 지나고 너를 보기가 좀 불편했던 것 같아. 그리고 앞전에 봤을 때는 뭔가 다른 이성이 하지만 그래도 언니를 굉장히 예뻐하고 언니에 대한 마음이 되게 크고 언니랑 안정적으로 오래오래 가고 싶어서 잘해주려고 하고 있어.
지금 앞으로도 이 사람 마음이 언니를 좋아하는 마음은 굉장히 크지만 그래도 마음이 뜰 때마다 헤어질까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또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아니. 여기서 너무 좋아하지만 말 때문에 대화가 안 될 때마다 앞으로도 헤어질 생각도 하면서도 그래도 언니를 좋아하는 마음이 공존할 거야. 앞으로도 말이 안 통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헤어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언니랑 같이 가고 싶은 마음도 공존할 거야. 그리고 을 느꼈는데 그 이후로 관심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이 앞전에는 언니 말고 과거에 만났던 여자나 다른 여자한테 더 많이 관심을 가졌어.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언니에 대한 관심이 확 커지면서 언니 기억이 되고 언니랑 빨리 친해지고 싶으면서 언니랑 안정적인 관계를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언니가 또 언니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주춤하면서 언니랑 그냥 지인으로 알고 지내야 하나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언니를 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아니 시간이 갈수록 마음에 드는 부분은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에 드는 부분은 있지만 사귈 정도의 마음은 아니라 그냥 가볍게 언니를 어장관리하는 정도의 마음일 거고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 생각은 언니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만 그러면서도 언니를 생각을 하네요. 이 사람 돈 줄 거예요. 이 사람은 언니가 다른 사람 만날까봐 돈을 안 주면 다른 사람 만날까봐 불안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언니랑 진정성 있게 만나고도 싶고 오래오래 만나고도 싶고 교감도 하고 싶고 좋게 만나고 싶은 마음에 언니한테 돈 줄 거예요. 언니는 이 사람이 돈 줄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근데 이 사람 돈 안 줄 거예요. 이 사람은 언니랑 진정성 있게 만나고도 싶고 오래오래 만나고도 싶고 교감도 하고 싶고 좋게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 사람은 언니 말고 다른 이성도 있나 봐요. 그래서 언니 지금 두 분이 자주 본다던가 뭐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이는 아닌 걸로 보여요. 앞으로 두 분의 관계적으로 봤을 때도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뭐 불편하다던가 관계가 저조하고 자주 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때만 지나면 두 분의 관계가 다시 풀리는지 자주 보고 같이 시간을 보낼 일이 있겠다라고 하네요. 6개월차 정도 되면은 다시 관계가 저조해지면서 서로 서운한 부분이 생기고 생기면서 자주 못 볼 일이 있게 되면서 자주 못 보게 되면서 관계가 다시 저조할 일이 있겠다고 하는데 이런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관계 회복이 되고 서로 관계가 좋아지면서 지인으로 알고 지내고 꾸준하게 연락하고 알고 지내면서 서로 만족스러워하는 관계 자주 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네. 렉시 원장님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제가 맨 처음에 타로를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요. 사주를 먼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공부할 양도 방대하고 어느 정도 배웠는데도 사주를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타로랑 병행하면 어떨까 하고 타로를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무수히 많은 선생님을 거쳤죠. 저도. 근데 이제 리딩이 안 되더라고요. 리딩은 안 되고 또 실전을 또 마스터로 뛰어들다 보니까 정말 이제 너무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 동영상 혹시 뭐 있나 뒤져봤는데 딱히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렉시쌤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고 솔직히 처음엔 긴가민가 했어요. 그냥 광고 아닌가. 바로 수강생을 데리고 막 리딩을 시키시는 게 이거 쇼인가?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생각을 하다가 뭐 이 선생님 아니면은 내 리딩을 잡아주실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용기 내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연락을 드리게 됐죠.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어서 뭐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거는 좀 익숙하지 않아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타로 리딩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짤막한 영상이지만
수강생 앞에 앉혀놓고 계속 리딩 시키는 그런 걸 봤을 때, 아, 내가 지금 진짜 필요한 게 저거구나 라는 생각에 연락을 드린 거죠. 네. 다른 곳에서도 타로를 배우셨고 네. 사주도 배우셨다고 하셨는데 네. 다른 곳 타로 가르치는 곳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건 좋은 카드다, 나쁜 카드다라는 개념을 먼저 머리에 심어주세요. 다른 데서는 뭐 흐름에 따라서 긍정 카드이지만 부정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뭐 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키워드 위주로 배우고 리딩은 전혀 안 시키세요. 그냥 칠판에다가 카드 붙여놓고 뭐 요거는 좋은 의미의 카드이다, 근데 때로는 뭐 안 좋은 의미로도 쓰인다, 아니면 뭐 쉽게 말해서 뭐 역방향, 정방향 뭐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고, 그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배열을 해놔도 어떤 선생님들은 부정적으로 읽으시고 어떤 선생님들은 긍정적으로 읽으시고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느낀 점은 이제 개념, 긍정과 부정이라는 정말 생소한 단어로 먼저 개념을 딱 마스터를 해주시고, 그 뒤로 이제 경우의 그 수가 있잖아요. 연애운이면 연애운, 사업운, 뭐 금전운, 각각에 따라서 다 리딩이 달라지고, 그리고 뭐 요새는 뭐 썸 같은 걸 젊은 사람이 타잖아요. 썸이나 짝사랑이나 아니면 이제 오래 사귄 연인들이나, 아, 내용이 이렇게 다르게 리딩이 되는구나. 굉장히 디테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봉준호보다 더 디테일해요. 엑시타로에서 수강을 하시고 네. 샵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전화 상담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은 전화 상담을 하고 샵도 좀 병행해서 나가는 편입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샵이나 전화 상담 시에 손님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반응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마스터로서 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렉시쌤한테 다시 리딩을 잡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전에는 정말 저 자신도 자신이 없는 리딩을 했고 그런 상담을 했고, 그러니까 전화를 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는 많지는 않았지만 안 맞았어요 이런 말로 솔직히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내가 이걸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 자괴감도 많이 들었는데, 렉시타로에서 배우기 전에? 전이죠. 예. 그때도 실전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선생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배우고 나서는 확실히 이제 목소리에 자신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 카드는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는 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로. 그러니까 다른 곳은 뭐 키케야 뭐 3장? 정말 심한 데는 1장을 뽑아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인간인데 어떻게 1장 갖고 모든 걸 다 끄집어냅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이렇고 현재는 이렇고 미래는 이렇고, 정말 논리정연하게 내가 설명해주면서 하다못해 이제 조언, 뭐 점사까지도 가능하게 된 거고, 그때에 비하면 손님들의 반응은 천차만별이에요. 막 어떤 사람은 신 받았냐, 무속인이 왜 여기 와서 앉아있냐,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아니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막연한 것까지도 나와요. 막 그런 얘기를, 반응을 들었을 때는 정말 제가 잘 찾아왔구나, 뿌듯하죠. 네, 도 하시고 전화 상담도 하시는데 네. 계속 렉시 원장님한테 타로를 배우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 뭐 완성이 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여쭤보시는 질문들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하다못해 뭐 다양한, 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뭐 거짓말을 해요? 아니면 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거는 솔직히 배우지 않는 이상은 마스터가 끄집어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더 알고 싶어서 더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런 걸 또 배워서 써먹으면 고객님들이 그런 것도 봐요?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더 배울 맛이 나는 거고, 더 배워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렉시 원장님께 타로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배우고 계시고 타로 마스터로 인정도 받으셨는데, 그러면 렉시 원장님의 제자로서의 선생님의 자부심이 있다면? 일단 자부심은 무조건 뭐랄까, 남들보다 더 난 디테일하다, 더 잘 볼 자신이 있다, 그리고 엄한 소리 난 안 한다, 뭐 그런 자부심. 그리고 이 선생님한테 봤을 때는
남들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거를 제가 끄집어낸대요. 근데 저는 그 흐름을 통해서 끄집어낸 것 뿐이고 배운 대로 끄집어낸 것 뿐인데 그럴 때는 정말 렉시쌤의 제자로서의 자부심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렉시쌤한테 배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리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그렇게 리딩하는 사람이 있대. 그러면 그건 분명히 렉시쌤 제자일 거고 그런 데서 오는 차별화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죠. 지금 앞으로 타로를 배우고 싶은 분들께 조언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간략히 좀 해주세요. 재지 마세요. 다른 선생님하고 재지 마시고요. 그냥 뭐 2달에 3달에 완성해주고 뭐 자격증까지 준다 하는데 현혹되지 마세요. 블링쌤이 렉시 전자님께 타로를 배워본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일단 정말 재밌고요. 진짜 귀에 너무 쏙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고 어떤 스토리고 이런 게 바로바로 이해가 되고 다른 데서는 이렇게 못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냐요. 타로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저도 처음에 원장님한테 이제 점을 봤을 때 놀랬던 부분이 타로로 제 팔자를 보고 이런 게 너무 놀라웠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배우고 손님들한테 봐드리니까 손님들도 어떻게 이런 게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신기하고 배울 것도 굉장히 많고 팔자라던가 인연이라던가 뭐 적성이라던가 이런 거는 저희 원장님만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원장님도 자기가 이제 타로점을 이렇게 계속 하고 나서 좀 본인이 만든 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렉시타로에서 제가 배웠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원장님과 같이 이제 아무래도 오픈 멤버로 일을 했고 옆에서 되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여러 수강생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다들 어떤 식이냐면 처음부터 저처럼 점을 보면서 수강으로 가는 케이스가 사실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 같은 분들도 있는데 다른 데서 엄청 배우고 뺑뺑이 돌다가 이제 마지막에 리딩이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원장님을 찾는 수강생분들이 거의 한 80%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렉시 원장님께 타로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딱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정확도. 그리고 2번째, 디테일. 그리고 3번째, 이제 수익. 4번째는 미래의 지향성, 미래의 가능성, 뭐 이런 거 쪽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일단 정확도는요, 정말 점이 다 맞아요. 정말 점이 잘 맞고, 그리고 다른 데서는 yes or no로 정확히 말해주는 데가 없어요. 이거는 좀 타로 좀 보셨다 하는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가능할 것 같아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요. 근데 저희 원장님 같은 경우는요, 첫 시간부터 긍정, 부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게 yes인지 no인지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가르치시기 때문에 제가 점을 볼 때도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리딩이나 이런 카드 뜻이나 이런 거를 원장님이 실전 경험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가르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말 다 맞아요, 점이. 그리고 안 맞았으면 제가 배우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정확도를 얘기해드리고 싶고, 2번째로는 디테일이에요. 다른 데는요, 카드 한 3장 깔고 얘기해요. 그래서 손님들이 저한테 점 보죠? 그럼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카드를 많이 뽑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카드를 뭐 적게 뽑고 많이 뽑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카드를 정말 한 장 한 장 다 읽을 수 있는 데가 전혀 없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점 좀 보셨다면 느끼시겠지만 뭐 3장 깔고 1장 깔고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속마음이든 점사든 어떤 거든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기 때문에 이제 카드도 여러 장 뽑고 한 장 한 장 100% 리딩이 가능해요. 리딩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리딩을 잘하고 디테일하게 보기 때문에 손님들 반응도 틀리죠. 어떻게 이런 게 타로점에 나와요? 타로점에 이런 게 나와요? 내 남자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랑 똑같아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게 있어요. 타로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보통은 실전 경험이 없고 그냥 가르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타로점을 보면서 본인이 계속 수정을 해온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훨씬 정확도가 있는 거죠. 훨씬 디테일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수강생 분들도 다른 데서 배웠을 때는 이런 내용을 타로에서 배울 수 있었는지 전혀 몰랐지만 여기 와서 이런 것까지 배울 수 있다는 거에 많이들 감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장점으로 내세우고 싶고요. 또 수익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제가 한 3장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뭐 이런 식으로만 단답형으로 얘기를 했다면 뭐 단골이 생기거나 뭐 이러진 못했겠죠.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리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님들도 언니가 말한 대로 됐어요 이러면서 계속 또 찾아와 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골들이 생기면서 수익도 많이 올라가고 이제 또 수강생분들 봐도 굉장히 잘 벌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수강생들 보면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회사 그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보다 훨씬 잘 벌거든요. 그러니까 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타로로 돈을 얼마큼이나 벌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타로 이거 해서 얼마 벌어요? 뭐 이래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요. 타로 상담료가요. 특히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요. 어떻게 보면 뭐 30분에 5만원 정도 하거든요. 40분 동안 내가 얘기하면서 5만원을 벌 수 있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배울 때 비용은 뭐 들어가긴 하지만 내가 대학을 나와서 어떤 한 가지 직업을 갖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로 마스터도 하나의 직업이에요.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당연히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배워야 되니까. 근데 이런 거죠.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이제 뭐 점 보는데 뭐 10,000원 뭐 이렇게 되는데 뭐 10,000원 뭐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그거 해가지고 언제 많은 돈을 버냐 뭐 이런 생각 하시는데요. 우리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리딩이 가능하면요. 손님들이 계속 꾸준히 찾아오시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이제 손님을 붙잡고 1시간 이상 상담이 가능하게끔 실전 교육을 시키세요. 손님이 저한테 질문을 안 해도 제가 손님 질문을 알아서 끌어당겨요. 그러다 보니까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계속 상담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손님들도 놀래요. 어떻게 타로로 4시간 동안 상담을 해요? 3시간 동안 상담을 해요? 이러는데 다 볼 수 있거든요. 다 볼 수 있고 원하는 그 질문의 포인트를 딱 집어가지고 제가 봐주고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당 보통 전화 상담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이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그런 식으로 단골이 늘어나고 이러면 돈 엄청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 수익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웬만한 대기업보다 잘 벌고요. 저희 샵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리딩해서 좀 돈 좀 잘 벌고 싶다고. 그런 분들 지금 한 1,600만 원 이 정도 벌어요. 그러면 그 정도 이제 수익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말은 다 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번째 미래 가능성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워두면 닳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 같은 경우에 닳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는 순간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어떤 회사를 다녀도 회사가 내 평생 직장이 아니잖아요.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오래 다니잖아요. 한 이때까지 다니지만 그거 하고 나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굉장히 방황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희 아빠도 실제로 그러시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배워두면요, 내가 나이가 젊던 나이가 많던 계속 상담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배웠을 때도 재밌어서 배운 것도 있지만 그 생각도 했어요. 아, 이게 배워두면 내가 언제든 돈을 벌 수 있는 어떻게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거 하면서 투잡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다른 길을 다 해서 돈 벌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저도 배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장점으로 말해드리고 싶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타로를 배우려고 수강을 고민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일단 고민을 하시고 계신다면 그냥 점 보시면 저희 샵에 오셔서 점을 보시면 그냥 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나 우리 타로의 뭐 장점이나 이런 거는 앞에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그래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도 아직도 긴가민가하다 이러시면 저희 샵에 오셔서 한번 타로점을 보시면 이제 판단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로를 다른 곳에서 배워보셨나요? 네, 저는 지금 원장 선생님이 세 번째 스승님이십니다. 첫 번째 선생님은 소울을 찬양하시는 정모 선생님이시고요. 두 번째 선생님은 강남에서 굉장히 유명하시는 박모 선생님이시고, 세 번째 선생님께서는 저희 지금 렉시 원장 선생님이시죠.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그 유명하다는 소울을 외치는 정모 타로 마스터에게 타로를 배우셨는데 실전에서 사용 가능하셨나요? 실전에서, 그러니까 배울 때 1대 다수로 배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의 능력치에 따라서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주입식 교육으로 뭐 1은 현재, 과거, 뭐 2는 현재, 3은 미래, 이런 식으로 세 장의 리딩 기법을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사실 실전에 들어갔을 때 뭐 사람이 항상 뭐 과정이 중요하지 뭐 결과만 딱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요즘 디테일을 많이 원하는데 디테일이나 뭐 이 리딩 했을 때 설득력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도움은 안 됐어요. 디테일을 설명하기. 네, 그럼 실전에서 사용을 전혀 못하신 걸로 이해가 가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좀 수업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더 해주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대 다수다 보니까 뭐 눈높이 교육 방식이 아니고 사람 개인 실력 차나 아니면 흡수도 뭐 이해력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뭐 2번 그 정도, 뭐 3번 뭐 이 정도로 뭐 그냥 한꺼번에 다 하겠다, 이틀이면 다 마스터가 된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교육 방식이 저는 조금 어이가 없기는 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울을 외치는 정모 타로 마스터 말고도 박모 타로 마스터에게도 타로를 배우셨다고 했는데 네. 이 역시도 실전에서 사용 가능하셨나요? 그분은 크로스테틱 기법이라고 해서 총 11가지 문제 11장에 이제 리딩을 해서 그 뭐 과정이라던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서부터 시작해갖고 결과가 뭐다 뭐 이런 것까지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는 정말 옛날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실전에서 사용을 하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 외의 부분까지 왜 생각해야 되는지까지 사실 이해가 전혀 가지 않으신다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고객과 내담자와의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방식은 지금은 뭐 다른 분들이 말 그대로 그냥 너무 추상적이고 느낌대로 읽어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무책임한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공감 능력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이 역시도 실전에서 전혀 사용이 안 됐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네. 두 군데에서 타로를 배우셨는데 네. 두 군데의 수업 방식과 네. 렉시 타로만의 수업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렉시 원장님의 이 수업 방식은 제가 경험해본 두 군데, 앞서 두 군데 말씀드렸던 그 두 군데와 굉장히 독보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두 군데에서는 좀 추상적인 그런 두리뭉실한 맞지도 틀리지도 않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라, 나중에는 안 되면 우겨라,
사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중에 끌어가시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통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함이 떨어지고 두루뭉실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지금 렉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카드가 어떤 방식으로 나와도 모두 리딩이 가능하게 읽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눈높이 교육, 디테일함, 뭐 그런 게 굉장히 독보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렉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상중하 끝 이게 아니라 서론, 본론, 결론, 과정까지 다 나오고, 그리고 결과의 검토까지 되는 그런 리딩 방식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랑 상담 받으시는 내담자님들의 만족도라던가 이런 게 급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그럼으로 해서 제가 이곳에 와서 배움을 끊이지 않고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막 파헤쳐 보고 싶고, 이 내용에는 더 무엇이 있을까 막 이런 게 흥미가 더 생기고, 카드 하나하나당 뭐 가지고 있는 정말 다양하고 여러 가지 막 이런 의미와 막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묘미를 유일하게 찾아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원장님과 같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원장님의 뇌를 복사하고 싶을 정도로 타로에 대한 부분은 정말 굉장히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그런 생각과 마인드와 리딩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정말 다 흡수하고 싶고 더 담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 열망이 정말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이렇게 복사를 할 수 있다면, 아니면 뇌를 정말 살 수 있다면 다 사고 싶을 정도로 네, 그런 열망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렇게 배움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렉시 원장님의 인정을 꼭 얻어서 렉시 타로의 5점을 꼭 받고 싶습니다. 체인점 사업에 일조를 하고 싶다. 네, 그런 진심으로요. 말씀이시고. 그게 그만큼 인정을 받는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꼭 5점을 받고 싶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네.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렉시 타로에서 타로 수강을 원하고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소울을 외치시는 정모 타로 마스터님께도 배우고, 강남에서 굉장히 유명하시다는 박모 타로 마스터님께도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증도 있고요. 그만큼 돈도 시간도 많이 투자를 했죠. 근데 저의 지금 수입 한 달에 600에서 700 정도 되는 이 수입을 만들어 주신 건 렉시 원장님이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자꾸 이런 걸로 뭐 뒤처지거나 이렇게 늦추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수업에 동참하시면 확실히 틀리다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닌 정모 타로 마스터도 아니고 박모 타로 마스터도 아닌 제 수입을 만들어 주신 건 렉시 원장님이십니다. 네, 다른 곳에서 타로를 배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일단 관심이 있었으니까 또 딱히 또 처음이라 아무데나 갈 수도 없어서 친분이 있는 소개로 또 다니게 됐는데, 내 생각에 배울 점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며칠 만에 그만두게 됐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렉시 타로에서 현재 꾸준히 수업을 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처음에는 항상 타로가 관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취미 정도로만 배워볼까 하는 마음이었는데, 렉시 타로에서 배우면서 렉시 원장님께서 너무 적극적이고 또 가르치는 부분에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나 역시도 타로 마스터의 새로운 꿈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곳과 렉시타로의 교육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먼저 선생님은 가르침이 좀 두리뭉실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자기도 제대로 숙지하지도 못한 채 체계적이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좀 그만두게 됐어요. 그 후 딸 말대로 렉시 원장님을 만나서 수업을 받아보니 체계적이고 교육이 또 디테일하게 가르치는 거에 너무 마음에 들었고 또 완벽한 리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타로 수강을 지금 고민하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저처럼 타로를 배우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직접 렉시타로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괜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렉시타로에서 한번 배워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절대. 다른 수업과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많은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선생님 수업은 리딩이 디테일해요. 보시면 뭐 썸 타는 사이라고 해도 만난 지 뭐 하루 된 사이, 일주일 된 사이, 뭐 아니면 한 달 된 사이, 아니면 1년을 만나도 썸만 타는 사이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리딩이 다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커리큘럼이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어가지고 그 커리큘럼대로 따라가니까 어떤 수업은 어떤 데서는 뭐 선생님의 컨디션이나 학생의 컨디션에 따라서 커리큘럼 무시하고 나아가기도 하지만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체계화된 거 안에서 배우고 또 내가 성장하고 그런 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간다 그러나 그런 걸 제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궁금해하는 부분을 먼저 속 시원하게 긁어준다 그러나 내가 어디가 가려운지도 모르는데 선생님이 알고 먼저 긁어줘요. 질문을 끌어내는 요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제가 지금 이거 수입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도움을 받는 거는 결국 이 모든 거는 다 선생님의 그 오랜 경험이나 선생님의 실력에서 다 나온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렉시타로에서 수강을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렉시타로에서 타로를 꼭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렉시타로, 렉시쌤은요 아는 게 너무 많으세요. 진짜 제가 타로 수업을 배우면서 다른 데도 계속 관심을 갖고 다른 데는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책도 많이 사서 보고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은 거의 독보적인 것 같아요. 아는 게 너무 많으시고 그 끝이 어딘지 제가 아직 저 같은 사람은 알 수도 없어요.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막 항상 갈증이 나고 막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처음에 초보자분들은 정해진 커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따라가시면은 저처럼 어느 정도 수입이 내는 거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수입 창출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저기 배웠는데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렉시쌤한테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진짜 렉시쌤 못 만났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어려울 때 어떤 부수입을 통해서 제가 생활을 유지하고 뭐 저의 어떤 투자를 하고 이런 일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만난 거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정말 고마운 분이세요. 그리고 또 더 감사한 건 제가 타로 수업을 배우는 내내 제가 좀 마음이 힘들 때 선생님이랑 타로 수업을 하면서 마음이 좀 편해지고 좀 뭔가 내 내면에 괴로웠던 것들이 좀 편안하고 나 자신이 좀 한 단계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수업을 통해서 꼭 수입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좀 마음이 힘드신 분들, 뭔가 어딘가 정신을 쏟고 좀 편안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수업을 들으시면 그 또한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렉시타로에서 타로를 배우신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강원도에 가서 타로샵을 창업을 하고 싶은 목표가 있어서
뭐 이곳저곳 알아봤어요. 그래도 뭐 좀 잘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곳에서 타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뭐 보조되긴 색책 타로까지 배워봤지만 뭐 키워드는 알겠는데 해석도 쉽지 않고 디테일 리딩은 또 어떻게 읽어야 할지 감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난감해 하던 중에 추서문 끝에 레키 원장님을 알게 된 거죠. 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렉시 원장님의 수업과 다른 곳의 수업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앞전에 낭패본 뭐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소수 종이로 수강을 했어요. 그런데 렉시 원장님은 수업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뭐 원장님의 리딩 방법도 매우 다양하시고, 뭐 예를 들면 뭐 상대방 속마음에 관한 리딩을 해도 뭐 오래된 연인의 마음, 뭐 사운드의 속마음, 뭐 썸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시작된 썸과 롱썸일 때의 마음을 구분지어서 가르쳐 주시고, 어떨 때는 뭐 어떻게 저런 리딩이 나오나 저도 모르게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뭐 타로에 관한 관심이 좀 많아서 유명하시다고 하시는 뭐 타로 마스터 분들에게 타로 상담도 좀 많이 받아왔어요, 사실. 근데 웰키 원장님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리딩해 주시는 분은 제가 못 봤거든요. 다른 분들은 보면은 뭐 3장이나 많으면 5장 깔아놓고 뭐 과거, 꼭 과거 얘기를 꼭 하시고, 과거 전생 뭐 이런 식의 리딩밖에 안 되시는데, 이 렉시 원장님 같은 경우에 그거를 정말 세세하게 안으로 더 들어가서 되게 디테일하게 그 상황적으로 다 이렇게 구분 지어 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렉시 원장님의 리딩 실력은 뭐 다른 유명 타로 마스터 분들도 뭐 따라할 수 없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리딩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이어서 좀 드릴게요. 렉시 원장님의 수강에 대한 목표 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제가 조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수업을 받다가 제가 좀 빠른 편이 아니어서 수업을 받다가 리딩이 안 될 때가 좀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원장님이 인내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리딩이 될 때까지 독려해 주시는 모습에서 어떻게든 제가 이걸 배워서 돈을 벌게 해주시려는 정말 강한 책임감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곳은 좀 솔직히 뭐 수강 기간 안에 진도 나가기만 바쁘고 그냥 뭐 집에 가서 자꾸 연습하세요 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6개월 만에 이렇게 디테일한 리딩이 가능하다는 게 저 자신한테도 너무 대견스럽기도 해요. 매 수업마다 동영상 촬영도 가능해서 혹시 집에 가서도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수업을 듣는 거와 똑같은 그런 방식,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돼서 그런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렉시 원장님은 좀 이런 수업 방식에서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타로 수강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저도 뭐 다른 곳에서 배워봤지만 실전에서 써먹을 자신이 없어서 타로 배우면 다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6개월 만에 실전에 써먹을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바로 샵을 오픈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하거나 고민하지 마세요. 저처럼 다른 곳에서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리딩을 배울 수 있는 렉시 원장님을 만나보세요. 제가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렉시 원장님한테 수업을 받았을 때 타로라는 게 정말 디테일한 구석이 굉장히 많고 배우면 배울수록 그 속이 너무 깊고요. 정말 타로 안에 뭔가 사람의 성격이나 뭐 적성이나 이런 뭐 미래에 대한 디테일한 그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이제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와서 굉장히 많은 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직장 생활을 지금 하면서 전화 상담을 병행하고 계신데 정말 맞아요. 투잡이 가능한가요?
진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투잡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일하고 나서 집에 가면 이제 저녁 시간인데 그게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갔다가 집에서 그냥 퇴근 후에 전화 상담을 했을 때 그게 힘든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회사를 다녔을 때,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8시간, 9시간 일해서 이제 페이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집에서 하는 그 전화 상담으로 했을 때, 투잡을 했을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진 않았는데 회사에서 받는 페이 정도에 이제 그러니까 돈이 이제 저한테 들어오는 걸 보고 이거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투잡을 진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려할 만한 진짜 투잡인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앞으로 타로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남들이 안 보는 것도 보기도 했고 마음적으로 좀 안정이 좀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잘 놀고 막 그런 부분은 좀 있었지만 뭔가 이제 처음 보는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원장님한테 와서 수업을 배우고 나서 좀 디테일하게 배우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색했어요. 제가 배우는 게 정말, 그러니까 막 손이 막 떨리고 리딩하는 것도 막 어떤 카드 봐야 되지 막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우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정말 마음적으로도 안정이 굉장히 많이 됐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쳐다보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도 많이 찾게 됐고요. 되게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아지고 뭔가 이제 배우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타로를 배우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심리적인 안정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나를 좀 이제 내가 어떤 미래를 살까 이게 나 혼자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정말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 배우면 손해도 아니고요. 진짜 투잡을 제가 할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거는 배우시면 굉장히 좋으세요. 그리고 렉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봤던 타로보다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 배워서 정말 디테일한 그런 수업을 받고 정말 정말 잘 배웠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바뀐 것도 많고 만약에 뭐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안정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배워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나 좀 투잡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자가 하기에는 좋거든요. 이거는 정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굉장히 어색했고 배울 때 막 손 떨려가면서 막 말할 때마다 막 말 더듬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엄청 많이 나아졌거든요. 예, 좀 저 같은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좀 안정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좀 이제 뭔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원장님 정말 잘 가르치세요. 예, 이거는 제가 진짜 장담합니다. 다른 타로 교육기관과 렉시 타로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다 이렇게 배우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렉시 선생님의 최고의 그 리딩이라고 이제 자신있게 배우신 분들도 말씀하실 수 있을 거고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리딩 자체가 틀리고요. 일단은 저는 3가지로 보거든요. 리딩이랑 선생님의 그 수업 방식, 커리큘럼, 그리고 가르치는 디테일, 뭐 카드를 하나하나 가르치는 디테일이라고 보는데 일단 리딩 자체가요. 제가 처음에 타로를 아예 모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뭐 리딩을 뭐 보고 솔직히 시작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겠다고 마음 먹고 나서 다른 분들의 리딩하는 걸 비교를 해봤더니 리딩 자체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타로를 아예 몰라도 이거는 뭔가 차별화가 됐구나. 이렇게 하면 뭔가 내가 아무것도 모르게 시작을 해도 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좀 자신감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상담을 하실 때 저한테 이런 뭐 초급반에서부터 마스터반까지 이런 커리큘럼이 있어요 라고 하셨을 때 또 다른 선생님들이랑 차별화가 됐었어요. 그것도 렉시 타로만의 네. 체계화된 체계화됐었어요. 이렇게 뭐
초급반, 뭐 중급반, 고급반, 마스터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 배우시는 분들도 막연하기도 할 건데 그래도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배우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되게 와닿았고 그 커리큘럼이 그래서 이제 좀 그게 굉장히 차별화됐었고 세 번째는 디테일. 굉장히 놀랬던 게 다른 선생님들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다른 분들은 이 카드 하나하나 이렇게 리딩을 해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디테일하게. 근데 선생님은 이 카드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다 하면은 다른 분들은 카드 하나를 읽어주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선생님은 렉시 선생님은 그 하나 갖다가 금전운 뭐 직장운 이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해주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읽게 되면 리딩 자체가 틀려지겠구나 이런 차별화가 있어서 저는 그게 굉장히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수업 그 방식이.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 상담으로 타로 마스터의 지금 길을 걷고 계신데 네. 전화 상담할 때 손님들이 지금 네. 선생님께 보이는 반응이 하지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솔직히 지금 뭐 얼마 되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한 달, 두 달 좀 돼가는데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손님이 저한테 점사를 보시고 마음에 안 드셨던 분이 있으세요. 점사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부정이 나오셔서. 그래서 끊고 가셨다가 다시 오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왜 다시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선생님들 3분을 갔다 오셨는데 선생님만 틀려요. 선생님만 틀렸는데 선생님이 맞았어요. 결과가. 그래가지고 그분이 제가 지금 완전 VIP가 돼가지고 2달 동안 거의 매일 전화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믿음도 되게 많이 갖게 됐고 오히려 손님들의 반응이 오히려 저한테 선생님이 맞았어요. 이 소리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더 믿음을 갖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자부심 갖고 하는 게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입을 좀 공개해 주신다면 저는 지금 한 달 조금 2달 좀 돼가는데 한 달 처음 받았던 월급이 500만 원 조금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주부로서 받아야 되나 하는 그러니까 받고도 제가 직장 다닐 때도 솔직히 그런 돈을 못 받았거든요. 저는 이제 남편이랑 같은 직장을 다녔었는데 한 번에 월급을 그렇게 받았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남편이 처음에 월급을 받았을 때 진짜 들어오기는 했냐고 믿질 않았었어요. 처음에 믿질 않아가지고 제가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전화 상담을 시작하신 지 한 달 만에 네. 매출을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네. 올리셨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방향이에요. 선생님이 방향을 많이 제가 처음 하는 일이었고 많이 불안했었어요. 그 처음에 중간에 배울 때도 놀려고도 했었어요.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서 힘들어서 힘들다기보다는 이제 배우시는 분들도 이제 이게 타로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제가 주부다 보니까 되게 변수가 많아요. 아이도 길러야 되고 되게 변수가 많아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이 정말 선생님 스타일이 이건 뭐 문제가 될 게 아니야 이런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멍하니 쳐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지?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카드를 피시더라고. 뭐해 빨리 똑바로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하면 되는 거야 라는 분위기셔서 이건 내 길이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다 잡고 방향을 많이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끝나고 뭐 마스터반까지 다 하고 뭐 수업이 끝나고도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렇게 제가 전화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셨고 여기에 해보라고 여기 뭐 이 사이트에 뭐 예를 들면 뭐 디테일하게 조금 근데 제가 말을 안 들었던 거지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해보라고 끝까지 방향을 좀 많이 잡아주셔서 그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지금 렉시 원장님의 제자로서 좀 느껴지는 자부심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정말로 느꼈던 게 제가 이제 이 전화 사이트를 이력서를 내려고 이제 전화를 하거나 뭐 메일을 보내거나 이제 했었는데
어디서 배우셨어요? 뭐 수료하셨어요? 자격증 받으셨어요? 했을 때 그걸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렉시 선생님한테 렉시 타로에서 수료 받았어요 했을 때 일단 알아보시는 게 조금, 이제 저는 여기 세계를 솔직히 모르니까 타로를 처음 접했으니까. 그래서 아세요? 제가 이제 처음에 몰랐어요. 뭣도 모르고 렉시 선생님 아세요? 이랬더니 알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솔직히 안 본 데도 있어요. 그냥 렉시 선생님한테 수료를 받았다고 하니까 면접 안 보고 그냥 이력서 주세요. 그냥 뭐 계약서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면접도 안 보고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 안 보고 제가 면접 안 봐요. 오히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수료 좀 보내주세요.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이제 어느 정도 명성이 있으시니까 렉시샵에서 이제 렉시타로에서 배웠다고 하면 어느 정도 리딩이 된다고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제가 자부심을 되게 많이 느끼죠. 네, 훌륭하시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렉시 원장님께 이제 타로를 앞으로 배우고 싶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할 말이 말이 많죠. 있다면. 네. 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디 가서 시간 낭비 안 하고 이제 저는 타로를 정말 안 배웠었어요. 다른 데 가서 안 배웠는데도 이제 주변 이제 분들 보면은 돌고 돌다가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행운이죠. 돌고 안 돌고 한 번에 첫 번째로 와가지고 돈 안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와서 계속 배우는 게 주변에서 그래요. 왜 돈을 왜 그렇게 써? 왜 돈을 와가지고 또 배워?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값어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치도 있다고 생각도 들긴 들지만 그렇게 돌고 온 사람들보다는 참 다행이다. 그 사람들은 진짜 다른 데 가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왔지만 나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운이고 어떻게 보면 운이다. 운이고 한 번에 배울 수 있고 또 계속 어떻게 인연을 이어가 주셨으니까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배우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배우라고 꼬시는 거 아니야? 이 생각도 들긴 들지만 정말로 배운 사람 입장에서 제가 500을 어디서 벌 수 없잖아요. 다른 데서 벌 수 없다는 생각에 돈을 떠나서 차라리 다른 타로 가서 배울 바에는 그냥 여기 와서 한 번에 그냥 배우는 게 낫다. 그거는 자신 있게 제가 타로를 배운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전화 사이트에서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는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그거는 장담한다는 거? 네. 천안에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천안에도 타로 가르치는 곳이 있을 텐데 네, 있어요. 네, 이렇게 멀리 서울까지 와서 렉시 타로에서 배우시는 이유는 뭔가요? 솔직히 천안에서도 타로 이제 막 배워가지고 하시는 분한테도 가서 보았는데 렉시 원장님 수업 영상 리딩보다 뭔가 팩트도 없고 제가 질문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길래 두루뭉실하기도 하고 좀 제 질문하고 속이 시원한 감도 없고 여기에서 배우면은 좀 시간 낭비, 돈 낭비라는 생각에 처음부터 나는 이제 확실히 타로를 이왕 배울 거 확실히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수강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서울까지는 거리가 꽤 멀긴 한데 이 정도는 감안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 앞으로 타로를 하려면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힘든지도 모르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사실이길 바랄게요. 정말이에요. 소수정예 수업과 1대1 수업을 모두 듣고 계신데 그 이유가 있나요? 처음 타로 접하는 거라서 단둘이 하면 솔직히 부끄럽고 부담도 스럽고 겁나서 소수정예 하면 다른 분들하고 같이 배우니까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소수정예로 먼저 시작을 했고 소수정예는 또 초급, 중급, 고급, 마스터 이렇게 4단계로 체계적인 커리큘럼도 있고
가지고 있어서 좀 믿음이 확실히 더 갔어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마스터반까지 수업 듣고 저는 또 끝까지 듣고 1대1로 또 하면 좀 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선생님이 또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뭐가 또 틀린지 궁금해서 1대1로 수강을 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렉시 원장님께 수업 말고 타로점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수업 받으면서 저도 이제 타로 다른 데도 점 보고 해봤지만은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저도 한번 정말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선생님 졸라가지고 예약하고 점을 한번 봤었어요. 너무 답답한 상황이 많았어가지고 근데 딱 보시자마자 저는 질문과 관계없이 선생님이 이렇게 타로 셔플 하시고 뽑으라고 해서 뽑고 했는데 제가 질문한 거보다 타로 선생님은 그냥 원장님은 타로 그거대로 리딩을 한 것 뿐인데 저는 그냥 소름 끼쳐서 와 맞아요 이거밖에는 대답한 게 없어요. 질문을 따로 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팔자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다 맞추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갔고 순간 신을 받으신 건가 왜냐하면 저도 점집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신을 받으신 건가 라는 의심까지 하게 된 네, 그렇게 해서 점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 저도 이렇게 선생님께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렉시타로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가장 감명받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타로 좀 쉽게 생각한 부분도 있었는데 배울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세상에서 이렇게까지 머리가 나빴나 너무 처음에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 해서 포기할까 해서 선생님께도 저 이거 아닌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온 적도 있는데 정말 그때마다 인간적으로 대해주시고 정말 언니처럼 흔들리는 저의 멘탈을 잡아주신 분 어떻게 해서든지 리딩이 안 될 때마다 끝까지 붙들고 다시 해봐 할 수 있어 야 너 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옆에서 열정과 고집으로 이끌어 주셔가지고 지금 그 고비는 넘겼어요. 그래서 자존심, 자신감 뭐 이런 게 조금 결여돼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생기고 힘이 났기 때문에 굳이나 이렇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적으로 대해주시는 쌤이 있어서 정말 제 인생의 첫 번째 귀인이라고 꼽을 정도입니다. 저한테는. 네, 귀인이라고 꼽으신다. 네. 알겠습니다. 렉시타로 수업을 받으면 놀란 점은 무엇인가요? 다른 데서 배웠을 때는 모두 다 통틀어서 뭐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렇게 세 카드나 키워드로 잘라서 가르쳐 주시는데 하지만 렉시타로는 내담자의 입장에 따라 상황별로 키워드를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시고 한 카드 한 카드가 연결이 되어서 스토리텔링이 될 때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감상하게 되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렉시 원장님께 타로 수강 전 타로점을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신 소감을 얘기해 주세요. 저의 성향, 그리고 성격, 그리고 팔자, 제가 앞으로의 제가 해야 할 일, 또 해서는 안 될 일들 모두 찝어주는 것이 처음이었고 또 내담자에게 질문 없이 선생님께서 혼자 리딩 하시는 게 사실 되게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또 그게 다 정확히 또 맞았어요. 그래서 그걸 지인한테 소개시켜 타로점을 보게 했는데 또 지인 역시 정말 되게 기절할 정도로 뭐 성향, 성격, 뭐 팔자들 모두 타로로 맞춘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굉장히 지인들도 놀람을 금치 못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분이 저희 선생님이라는 게 또 뿌듯하기도 하고요. 네.
타로를 배우고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렉시 원장님 제자분들 제일 특출나게 타로 업계에서 승승장구하시는 걸 수업 때마다 보고 듣고 또 인스타나 블로그에서 또 많이 접해서 잘 알고 있어요. 저 역시도 제대로 타로를 배워서 타로 마스터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돼서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렉시타로 렉시 원장님의 제자로서 자부심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대로 리딩을 하지 못했던 제가 상황별로 카드를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런 리딩을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자부심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예. 렉시타로에서 수강을 고민하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다른 유명 마스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세 분한테 배워봤지만 돈 낭비, 시간 낭비만 하고 제대로 리딩 한마디 못해서 제가 렉시타로에서 수업을 받고 달라진 실력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고생하지 마시고 경험자 얘기를 들으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시간부터 리딩이 가능하시다는 걸 렉시타로에서 직접 체험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렉시타로입니다. 타로 카드만으로 팔자, 적성, 인연법, 궁합, 점사를 매우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곳은 오직 렉시타로뿐입니다. 렉시타로가 아닌 다른 곳 역시 타로 카드만으로 팔자, 적성, 인연법, 궁합, 점사를 볼 수 있다고 말하지만 막상 들어보면 사주를 겸한 엉터리 리딩과 렉시 원장님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따라하는 무슨 소리인지도 알 수 없는 상담이었다고 손님들은 일맥상통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조와 짝퉁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시간과 돈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